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음식료 업종에 대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최근 식량 가격이 그야말로 천정이 열려버렸습니다. 전쟁의 여파가 이렇게 음식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메르츠증권 음식료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저번에 왔을 때도 이 유가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팠었는데 최근에는 뭐 펀드 플로우만 조사해봐도 곡물 쪽, 뭐 이쪽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라든지 이제 마진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 안 좋은 가격일 수 있겠죠. 그게 올라와서 좀 음식료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다행스럽게도 아니면 아직까지는 불안하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의 한바탕 난리는 조금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음식료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은 러시아 특히 우크라이나가 최대 또 곡창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불안한 것 같아요. 더불어서 또 러시아에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는 연어하고 대게는 끝났다. 못 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단 이런 대외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올해 연간 전망을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리오프닝 주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곡물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작년만큼의 상승은 없지 않겠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또 이런 전쟁 사태로 인해서 또 지역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빗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물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예상 밖의 급등이 좀 나왔고요. 음식료 업체들이 사실 지난해 상반기 가격 인상을 또 대부분 마무리를 했습니다. 2020년도 3분기부터 곡물가 상승이 있었거든요. 이게 21년까지 이어지면서 21년도에 가격 인상이 명분을 주었고 사실 그 이후에 곡물가 상승의 중단이나 또는 이제 하락 전환을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스프레드 개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식료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었는데 예상 밖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또 올해 상반기까지 한 번에 더 랠리가 나오면서 사실 음식료 업체들 입장에서는 약간 스텝이 꼬인 그런 상황이죠. 가격 상승, 원가 상승분을 다 가격에 전가시켰어야 됐는데 지난해 한 차례 인상으로는 다 반영시키지 못했고요. 지금에서는 원가율이 좀 더 악화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좀 바뀌는 이슈들이 나오려면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적어도 5월, 6월 정도 가야 최대 곡창 지역인 미국 등의 공급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어야만 또 공급 데이터가 나오면서 좀 변곡점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이제 유가 상승분, 그 다음에 불확실성 요소들, 그리고 이 투기적 순매수 포션가 나오면서 고물가 상승이 나온 부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음식료 업체들에게는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 수산물로 조금 한정짓다라면은 음식료 업체들, 특히 식자재 유통 업체들의 포지션은 한 100억 정도 재고 비율로 그래서 이게 아직은 뭐 충당 가능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이보다는 이 옥수수, 그 다음에 소맥, 대두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면서 유지류, 그 다음에 전분류 이런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원가 상승으로는 거의 한 40%, 50% 이렇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격 전가가 언제쯤 일어날지가 가장 중요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또 듣다 보니까 뭐 벌써 3월이 지나가잖아요. 네. 1분기 실적이 또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이제 발표가 시작되는데 네. 뭐 직관적으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네네. 1분기는 뭐 예상보다 잘 뭐 비용을 컨트롤했다라든지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는데 1분기 그리고 2분기에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1분기 실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나눠서 전통적인 식품 업체와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나눠보더라도 일단 전통적인 식품 업체들은 원가 상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반기 내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카테고리 업체들, 예를 들어 뭐 과자나 라면 이렇게 카테고리에 집중하는 업체들은 GP 마진이 적어도 한 2에서 3%포인트가량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종합식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 1에서 2%포인트가량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와 관련된 소비 역시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여전히 좀 집콕 수요가 있었고 확진자 폭증 기간 동안 사재기 수요가 올라오면서 수요량이 괜찮았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를 본다면 확진자 증가와 이 집콕 수요는 약간 무관합니다. 사재기라든지 비축 수요는 거의 소멸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다소 조금 타이트하고 그다음에 유통업체들 역시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이 비용 부담을 같이 좀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품업체들은 일단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오프닝 업체들은 실적은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서프라이즈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월에도 그렇고 3월에도 그렇고 확진자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확진자 증가에 따른 불확실성 여전히 좀 있거든요. 이게 이 식자재 유통업체들은 이
외식 소비는 여전히 좀 활동적이기 때문에 식자재 유통의 타격은 좀 적은데 오히려 급식 같은 게 좀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급식 같은 경우가 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확진자 증가로 인한 재택근무 활성화로 인해 다시 한번 이 식수 감소를 좀 겪고 있어가지고 급식 쪽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조금 실적을 끌어당길 수 있고 주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규제 상황에 좀 놓여 있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고는 있지만 이 확진자 증가와 규제 상황이 여전히 좀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기대만큼의 실적을 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뭔가 막 막혀있는 답답한 국면인 건 맞는데 예. 굳이 우리가 이제 어떤 꼬인 실타래를 풀어간다고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집단 면역화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집단 면역화가 되다 보니 조금씩 리오프닝의 강도는 점점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체감적으로 추울 때보다는 따뜻할 때가 이 오미크론이라든지 바이러스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에도 약간의 지금 원가 단에서 밀 가격이라든지 음식료와 관련된 식품 뭐 이렇게 마진을 좀 시킬 수 만한 오고 있고, 리오프닝도 뭔가 답답한데 리오프닝이 본격화한다면 기업들이 이거를 기다리고 그래도 매출을 일으키는 방향이 나온다면 주가는 먼저 갈 수 있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나타나는 시기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답답한 외부 환경이 지배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맞아요. 순서로 본다라면 일단 리오프닝 효과는 오히려 2분기부터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곡물가 하락 등 원가 개선 기대감은 일단 하반기로 조금 미뤄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상황에서 여전히 탈출구는 있다.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쭉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관련주들, 하이트진로, CJ 프레시웨이, 롯데칠성 이런 기업들은 주가 퍼포먼스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도 오히려 상승 반전의 모습을 보여줬고 상승 이후에도 뭐 다소 조정은 있었지만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쪽으로는 어쨌든 뭐 2분기부터라도 1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시점 그리고 2분기를 바라보는 상황에서라도 기회는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징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단 면역을 언제쯤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네. 지금 국내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비율은 이제 10%대를 좀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간 뭐 많게는 60명, 적게는 한 3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속도라면은 20%를 이상 달성하는 부분이 3월 말, 뭐 4월 중순 사이에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선진 사례를 참고했을 때 미국이 20% 중반에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많게는 30%, 뭐 적어도 한 20% 중반대에서 리오프닝, 또 마스크를 벗거나 이렇게 활동이 정상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2분기 때 우리가 조금 더 일상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방역 규제 완화, 오늘도 발표가 나왔지만 이제 예. 8인 그리고 밤 11시까지 이 거리두기로 이제 또 연장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해소를 해주면 2분기에는 1분기보다 더 나은 리오프닝 업황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를 오히려 저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우리가 개선되는 흐름을 또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리오프닝주들, 주류 업체들, 식자재 유통 업체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반 식품 업체들은 이제 추가적인 가격 인상 또는 이 곡물가 하락 전환이 나오는 부분 하반기 때 반영됐을 때 주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음식료 업종을 이렇게 좀 새로운 카테고리로 나오다 보면 이 팬데믹 때 가장 핫했었던 게 HMR이고 네. 조금 기대해 보는 게 주류 쪽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갔을 때 급식 업체, 뭐 베이커리 이런 것까지 이제 좀 카테고리화 시킬 수 있는데 네. 관건은 것 같아요. 자, 리오프닝이 시작이 됐을 때 네. 정말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지, 더불어서 매출이 일어날 때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어느 카테고리에 있을지, 아니면 그동안 못 올렸는데 원가 단에서 너무 올라오니까 이제 좀 올릴 수 있는 기업이 더 좋을지, 이게 참 뭐랄까요. 이제 아직은 어둡지만 그래도 좋아진 쪽의 방향을 잡을 때는 어디 업종과 어느 카테고리에 또 집중을 하는 게 좋을지 네. 그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사실 오전에 발표가 있었지만 맥주 가격 인상은 발표가 또 됐습니다. 맞아요. 추가적으로. 네네네. 네, 하이트진로의 테라 제품이 7.7% 인상을 해서 오비맥주 인상을 따라갔고요. 뭐 이어서 이제 후발 업체들도 가격 인상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소주 1등 업체, 맥주 1등 업체 인상이 있었고 연이어서 소주 2등, 맥주 2등 업체가 또 인상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류 쪽은 가격 인상까지 했고 여기에 이 수량에 대한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올해 실적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영업이익 레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미 좀 발표가 됐지만 그래도 주류 업체들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 전가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은 식자재 유통 업체들입니다. 예, 말 그대로 유통이기 때문에 기존의 마진율을 유지하면서 가격 인상을 시도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매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마진율이 유지되는 가운데 절대 영업이익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적 증가를 쉽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들 지금 이 3월까지는 아직 기존 계약으로 많이 공급이 됐었더라면 4월 달부터는 이제 올라온 가격들을 반영해서 가격 인상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가격 인상분이 좀 들어가면서 2분기 실적에는 좀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게 식자재 유통업체들이고 또 마찬가지로 급식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식수가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예. 1분기 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강도 높은 재택근무가 좀 진행이 되면서 식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1분기 대비 2분기, 2분기 대비 3분기 점진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급식 쪽도 단가 인상 또는 급식 마찬가지로 어쨌든 원재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단가에 녹여서 반영을 시킬 거기 때문에 급식 업체들의 가격 인상, 식수 회복 이 두 가지 기대할 수 있어서 주류 업체와 식재 유통 업체들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굵직한 품목들 작년에 올렸던 뭐 라면이나 그다음에 제과들, 빈과 올해 이제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음료까지는 인상이 됐죠. 그래서 이 굵직한 품목들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연이어서 이제 2개년 연속으로 가격을 올리기에는 좀 부담 요인이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급등 이후에 또 급락하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고물가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뭐 인상을 좀 강하게 추진하기엔 조금 머뭇머뭇 거리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식자재 유통이나 급식은 물론 이제 B2C 업체도 있지만 사실 가격 저항이 그렇게 막 여론화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맞습니다. 4월부터 가격 인상 재료가 있다 그러면 리오프닝에 또 새로운 하나의 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약간 잊혀진 것 같아요. 음식료 하면은 이제 뭐 비건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게 친환경적인 내용도 많이 하고 그 성장성에 대한 베팅들이 많았었는데 물론 한국에서도 종목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가 됐었는데 요즘은 좀 잔점해요. 이게 다시 또 부각이 될까요?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소외받은 또 한 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플라스틱 관련 자료도 한번 써봤는데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 이런 부분들이 또 플라스틱만큼 위생적인 제품이 좀 없거든요. 한 번 쓰고 버리면서 일회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부각되면서 또 인류와 떼어낼 수 없는 이제 플라스틱으로서 부각이 됐는데 또다시 우리가 코로나가 안정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라면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 잊고 있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예의주시할 겁니다. 그때 비건도 다시 한번 트렌드로서 부각받을 수 있겠다고 보고 있고 사실 지난 2년간을 보게 되면은 공급 자체가 좀 부족했습니다. 네. 마트에 물건이 부족하고 해외 같은 경우도 쇼티지가 나고 사재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비건 소비 같은 뭔가 좀 더 가치지향적인 소비보다는 당장에 급한 이 식품 양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요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가공식품, 냉동식품 쪽으로 수요가 폭발했던 그런 상황이 20년, 21년 연출이 됐었고요. 22년 또 갑자기 비건으로 전환되지 않겠지만 비건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준비 과정 중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환경이라든지 외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될 거고 그 부분이 비건 소비의 기존의 원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거다. 그래서 여전히 기업들은 아직은 시장이 작긴 하지만 대체육이라든지 또는 요즘엔 대체 우유라든지 대체 단백질 이런 제품들에 대한 준비를 여전히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상화됐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는 트렌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참 앞이 안 보이고 실적도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리오프닝이 한 축이 또 음식료에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김정욱 메리츠증권 음식료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